10 years ago, the reform 10년 전에 정부 내외에 많은 개혁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열린 정부 파트너십을 발족했습니다. OGP를 통해서 정부는 더더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부와 많은 지역사회 또 공동체는 함께 4,500개 달하는 확약을 했습니다. 열린 정부 예산,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결정 강화 등의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모아서 저의 많은 노력을 함께 배가하여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서밋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ogpsummit.org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전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책임을 묻기라는 소주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지혜입니다. 이번 전체 회의의 MC로서 이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GP의 첫 10년 동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반부패 공약은 많은 투자 대비 수익을 귀속시켰다라는 것이며 높은 차원의 야심과 강력한 조기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나마 또 판도라 페이퍼의 유출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그림자 네트워크가 얼마나 힘을 떨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저해하고 있고, 그리고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못 가도록 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민들과 시민사회 또 언론인이 어떻게 노력해서 부정부패를 확인을 하고 이것을 전 세상에 드러내게 하면서 정부의 개혁가들 또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개혁가들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특히 OGP 행동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반부패에 대한 다자적인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행동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양한 세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파이어사이드 챗을 하고 2개 패널 세션이 이어질 것입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해시태그 OGP 서밋으로 질문을 제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을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열린정부 파트너십 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년 OGP 글로벌 서밋에 오신 전 세계 참가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OGP 글로벌 서밋의 반부패 세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2011년 시민사회와 회원국 정부로 구성된 국제민간협의체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반부패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가적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에 그동안 힘써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2018년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민관이 함께 수립하여 실행해 왔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시민사회와 경제, 직능, 언론, 학술단체를 포함한 사회각계 총 3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다양한 반부패 의제를 발굴해서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의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을 제정해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또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을 통해서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재정 누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10개 행위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과 민간 부분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윤리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먼저 공기업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민간 기업까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패의 방지는 정부의 투명성과 민관 간 활발한 소통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비밀 보장과 보호,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입법적 또 행정적 장치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청년포탈 등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 및 부패 공익신고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국민 생각한 포털을 통해서 직접 수렴하고 또 그 내용을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반부패 노력과 경험을 이번 2021년 OGP 글로벌 서밋에 참여하시는 전 세계 여러분들과 널리 공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방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복지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OGP 글로벌 서밋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가 전 세계의 반부패 제도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나아가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서 불신과 갈등, 불평등을 막아내고 코로나 위기와 같은 당면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hairperson Chun Hyun-hee, for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연사분들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어사이드 채트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연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폭로와 시스템 개혁이라는 주제로 대담에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제라드 라일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사무국장님, 또 카디자 이즈마일로바 조직범죄 부패 보고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탐사보도 언론인이십니다. 제랄드와 카디자님께서는 함께 대담을 해주실 것인데요. 토노 바수 OGP의 주제 정책 분야의 사무차장님께서 차장 역할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디자님, 제라드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열린정부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탐사보도 전로 언론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정책 분야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소 처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라드님께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가 유출이 되는 것이 사실 올해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리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0만 건에 달하는 페이퍼가 탐사 보도 언론인들이 실제 지금까지 폭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유출이 있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실제 보도를 하셨고 하는데요. 여러 국가에서의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임팩트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직 파나마 페이퍼스를 저희가 2016년 당시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이 지금은 아주 좋은 어떤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선출직 의원들이 거의 330여 개의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 33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문서에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이분들은 지금까지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조세 피난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었고 하지만 이 330여 명의 이 사람들 중에는 선출직 직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수십 개의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법이 제안이 되기도 하고 유럽 의회에서도 다양한 청문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얘기는 무성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신 팀장님에 관한 그 기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영향이 지금까지 있었는지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언론인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나마 페이퍼 그리고 판도라 페이퍼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언론인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부정부패와 또 잘못된 부분들을 폭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을 은닉하기도 하고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부정부패를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러한 부정부패 네트워크를 뿌리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부정부패는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가 나머지 국가들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거버넌스가 없는 국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깨끗한 또 청렴한 국가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 곳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국가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적인 포럼을 활용해야 하겠고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준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반부패를 위한 클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정부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고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각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공 사례들이 정부 차원에서 있는데도 이 가운데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고향의 정부의 이 투명성 문서를 보더라도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성공했다,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 책임성을 놓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라고 발표는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주장의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말로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또 말씀드린 대로 재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의원들도 재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등기부 등본이 특히 상업 등기부 등본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반부패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네, 제라드님과 또 카디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의 OGP 관련된 활동이 있고 그리고 대응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OGP 웹사이트에서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OGP는 독립적인 보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국가가 그 약속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언론인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제르바이잔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제라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초국경적인 범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재산 공개에 대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업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있어서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반부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OGP 공동체가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가장 한두 개 정도 구체적인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한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리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은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투명성 기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세 회피처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것은 비밀리에 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밀 은닉을 없앤다라고 하면은 많은 부정부패가 타파될 수 있습니다. 사실 비밀리에 행동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은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공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팩트 체킹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에 이런 보도를 했을 때 그때 데이빗 카메룬 총리님이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케이맨 제도 그리고 브리티시 버진 제도 등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우리가 더욱더 강단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공개가 된다거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모두 오픈하게 언론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큰 어떤 운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도 기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서로의 이견을 뛰어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준의 높은 수준의 감시감독 기능이 전 세계에 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내에 있는 어떤 기구나 어떤 기관이 범죄가 우리 국경을 넘어가면은 이게 조세 피난처나 어떤 국외의 다른 초국경적인 어떤 다른 관할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은 무성합니다. 우리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언론인들이 더욱더 탐사보도 활동에 있어서 끈질기게 하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 위선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판도라 페이퍼스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음에 파나마 페이퍼스에 우리의 이름이 실리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명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성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면책을 없애는 것도 투명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반부패 메커니즘이 잘 정착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를 우리는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부패가 폭로되었을 때, 국제적인 부정부패가 있었을 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조사가 있었을 때 그 결과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정부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은닉하는 과정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등의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고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했더라도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이 폭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누가 처벌을 받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과연 부패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이를 폭로한 언론인들이 처벌을 받는지. 많은 경우 부패한 정부에서는 언론인들을 탄압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기자들이 결국에는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양한 저희 탐사보도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론인들이 사실 어떤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언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언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 was denied my privacy back from 2011, like 제가 2011년도에 탐사 보도를 처음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 제 자유가 많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침실에 몰래카메라가 심겨져 있기도 했고 제가 협박하는 그런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런 노력이 그 과정에서 있었고 저도 고군분투를 했고 제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감시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with the biggest users of the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행위자들 또 변호사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다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건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스파이웨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불법적인 감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렇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폭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보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부에서는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 노트북이 감염이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또 이를 보도하고 폭로를 해도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입니다.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법재판 제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사실 아제르바이잔의 정부 관련된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잘 진전이 되지 않고 또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수장을 해야 되겠죠. 네, 아주 용감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불법 사찰 문제가 특히 언론인들에게 그리고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사실 불법 사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OGP 차원에서 이제 불법 사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제어라드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언론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Sorry, we're finding that 네, 저는 job 지금 저희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간되기 전에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 150여 개의 언론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 중에 한 5명은 프로젝트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론 기관들이 만약에 이게 보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폐쇄가 될 것이다라고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의 싸움에서 우리가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탐사보도 저널리즘을 계속해서 지탱을 했었던 비즈니스 모델, 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사 보도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들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겠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널리즘 자체가 다 좋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선하지는 또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탐사 보도가 양질의 보도가 잘 됐을 때는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이것을 잘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조 바이든이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3천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이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 언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한다면 언론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법제를 더더 강화해서 언론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겠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를 보도를 할 때 이 중에 한 명의 언론인은 실제로 몰타에서 사살이 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집단적으로 함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카디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한 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집단적으로 함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라드님과 카디자님 모두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언론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부패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언론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반부패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인데 국제사회가 OGP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동안 제가 빨리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집단적인 저널리즘의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국내에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경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부패 타파를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서로 이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라드님. 지금 오디오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카디자님, 저희 소리가 들리시나요? 카디자님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제라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언론인들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경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세 회피처라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반부패와 관련해서 이후에 있는 패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personally 네. 저는 개인적으로 햇빛이 소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빛을 비추게 되면 그러면 부패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부패가 과거에 우리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제리아에 있어서 우리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나이티가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또 투쟁을 했습니다. 모하마드 부하리 대통령께서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OGP에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이에 따라서 그해 7월에 어떤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에 따라서 나이지리아의 실질 소유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취했던 것은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실질 소유자 공개를 하도록 했고요.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우리 국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실질 주인은 누구이고 시민사회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지리아가 최초로 이러한 그 등록제를 포탈을 만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0년 카마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카마 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제리아에서 설립된 기업들은 모두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어떤 시민이라도 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PIA, 즉 석유산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석유산업법의 제7조에 보시면은 광산업과 또 광물업의 실질적 소유자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는 우리가 OGP와 EITI에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등록제를 도입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는 더 계몽하고 또 의식을 높이게 되었으며 또한 실질 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정부패를 추적하고 파악하고 예방하며 또 관련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로 기업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이 큰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또 광업산업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익이 151%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질 소유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좀 더 투명한 그런 산업이 영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BO가 실제로 기업의 거버넌스 문화의 주류화됨에 따라서 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은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결과로 오히려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ono, for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누 저장님 또 제라드 카지자 기자님. 통찰력 있는 대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인이 어떻게 반부패 노력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나이제리아의 실제 소유자 관련된 등기부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제리아 팀은 이번에 OGP 임팩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신뢰, 또 열린 정부라는 주제로 논의를 나눌 것입니다. 저희 좌장님으로서는 워런 크래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예산 파트너십 이사님이시자 OGP 특사님이십니다. 워런 크래프치 이사님은 사라 체이스 미국의 부패에 관하여라는 책의 작가 모 이브라힘 재단의 창립자이자 이사장님, 한국 투명성 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님, 이네스 보이카 라트비아의 의원님, 올레나 타나스비치 반부패 고등법원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첫 번째 패널에 오신 모든 분들, 저희 전체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에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더욱더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갔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된 지원책에 대해서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불통이고 부정하거나 부패하다 혹은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투자도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이런 불신과 약한 민주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OGP는 강력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대화를 통해서 만든다. 정부는 투명성 그리고 관여도 그리고 대응력을 키워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끌어올려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1개 국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810개에 달하는 반부패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OGP의 독립 보고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 대부분의 공약들이 아주 강력하고 야심차며 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공약도 있었습니다. 매우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픈 정부, 열린 정부 그리고 투명성 원칙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신뢰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이 잘 기능하고 어떤 정책은 잘 기능하지 못할까요? 물론 앞서 다른 패널 분께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5분은 다양한 패널 분들이 다양한 각계 분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가 한 3차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 분들에게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속해 계신 기구 또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패널 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의 가장 강력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라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미국, 아프간에서 일을 해주셨는데요. 다니면서 부정부패가 결국에는 제도의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뢰 수준이 높으면은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런 역학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까요?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반대 의견이 긍정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투명성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먼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저해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도의 붕괴 라는 용어도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제도가 무기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기화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제도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네트워크 차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또 범죄 부문이 연결되어서 이 제도를 무기로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도적입니다. 다시 말해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신뢰가 부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있는데 어떻게 보자면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증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문에 정부에 있어서 또 정부 제도에 있어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상당한 부패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의 재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팬데믹과 또 경제 위기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있었고 대량 학살이 있었고 또 원자력 폭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대남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좀 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OGP의 구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OGP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사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한 그러한 어떤 헌법의 과정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너무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와 또 법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좀 더 쉬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인센티브와 또 처벌을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는 또한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 대해서 만약에 법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서 제라드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즉 타인들 또 타국, 타민족, 타인종들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가해자들이 하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책임성을 물어야 하겠고 우리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 정치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증오를 통해서도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 이브라힘 이사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반부패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뢰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해주셨고 또 재단 차원에서 일을 해주셨는데 리더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치적 의지를 더욱더 끌어올려서 반부패 개혁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의 선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어떤 도덕적인 임무를 넘어서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도 국익에도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부정부패를 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소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는 어떤 뇌물을 수술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있어서는 가장 이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은 사실상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책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담합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나눠 가진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1,070억의 달러를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국가들, 다시 말해 42개 국가들이
$1,070억 달러를 매년 이런 식으로 잃게 된다, 유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의 자금이 사실 이 국가들의 전체 부채 수준을 뛰어넘고 전체 국가 예산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자금이 유출이 되는 것을, 이 유실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매년 이 정도로 유실이 되는 자금, 이것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6억 명의 인구가 전기, 전력에 대한 접근이 없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불을 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고 기업이 활동을 못하고 인터넷이 없고 전화기가 없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청년들이 불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사회 자체가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차원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는데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이해를 해서 이게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부정부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를 내고 모든 정치 관료들이 특히 아프리카에서 부정하고 부패하다라고 할 때 한 명이 부패하면은 한 12명의 이상의 또 기업인들이 부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업인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매우 전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역시 부정부패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큰 모순이고 이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차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 반부패와 투명성 그리고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가 나여져 있습니다. 이게 0.9%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다음에 선출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패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만 더욱더 많은 번영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저희가 정말 적극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유럽의 부정부패 척결, 미국의 부정부패 척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메이저한 이슈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제리아가 이번에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지만 미국과 영국과 유럽이 자신들의 등기부를 또 등록부를 개방을 해서 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한 성격의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고 함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한범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열린 정보를 위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어떠한 반부패 노력이 있었는지 OGP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무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개혁을 할 수 있었는지 혹 또 그 시민사회의 개혁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사례가 OGP의 성공 사례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한국에서의 그 OGP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OGP 논의는 2017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린정부 포럼은 7개 중앙지방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등 열린정부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포럼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대 공동비전과 14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개의 공동비전은 첫 번째로 시민 영역,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부패이고 세 번째는 포용적 디지털 혁신입니다.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OGP 서밋에서 하고 있는 주제와 좀 비슷한 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14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부패 과제가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반부패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본적인 방향은 신뢰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그리고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공동 비전 아래에서 첫 번째로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고발자 보호,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과연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불공정한 부분인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민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5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한국의 영화인 기생충 또는 이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상당히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제 불평등과 불공정, 빈부격차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또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역량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러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불평등을 그리고 불공정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가 OGP 대화에서 마련한 비전과 과제들이 추진되면 시민의 참여와 반부패 그리고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우리 시민사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함께 활동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번 OGP 과정에서도 시민사회가 이제 제안한 몇 개의 과제들은 채택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국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필요한 반부패 정책을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함께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에서도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시민사회 역할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책임 또한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한범 사무총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반부패 노력에 있어서는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네스 보이카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반부패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혁 이니셔티브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로비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라트비아에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라트비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반부패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혁 관련 법안을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야기하는 그런 규제나 법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여러 정부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을 독립적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이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사실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의원이 돼서 의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실제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의회가 개혁과 관련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리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시민사회에 활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정치가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정치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저희는 반부패와 관련된 부족한 법들을 개정하고 또 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에 걸쳐서 그런 틀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는 3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투명성, 그리고 소통입니다. 그리고 청렴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로비 관련된 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기업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많은 라트비아 사람들은 이것을 부패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활동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 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는 NGO들과 기업들 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NGO는 선의의 로비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기업들은 부정부패한 로비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또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들이 위협을 받지 않고 또 안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와 모든 입법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로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라트비아 의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결국 많이 개선이 되었고 여전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로비와 관련된 법이 결국은 입법화되었고 그리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뢰가 사람들 가운데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일반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어떤 믿음 그리고 신뢰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개정안을 통해서 나를 조용히 힘겹게 하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올레나 원장님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고등법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법원의 역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법원의 역할에 있어서 혹시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저해하는지 그리고 실제 국가의 경제 발전도 어떻게 저해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특히 반부패 고등법원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 법원이 창설된 이후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사실 저희 과거는 우크라이나의 과거는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2014년에 저희는 소위 말하는 존엄혁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우크라이나의 존엄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시위를 같이 했었습니다.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존엄이 더욱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개혁을 해서 삶의 질을 개선을 해줄 것을 목청껏 높여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존엄혁명이 결국에는 반부패 운동으로 크게 이어졌습니다. 포괄적인 제도적인 개혁을 많은 시민들이 주창을 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다양한 반부패 관련된 조직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IMF, 세계은행, 유럽의 연합, 또 미국 정부, G7 국가 정부가 함께 이것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5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반부패위원회가 우선 창설이 됐었습니다. 반부패, 부정부패 관련된 문제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범죄에 특별 기소를 처리할 수 있는 검찰 내에 새로운 부서가 설립이 됐었고 또한 재산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새롭게 설립이 되기도 했었고 저희 반부패 고등법원도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이 창설이 된 이유 자체가 부정부패에 대응을 하는 것인데 특히 부정부패 관련된 사건을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창설이 됐습니다. 저희는 특별 재판부입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특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정부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을 하고 심의를 내리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심의를 합니다. 예, 저희 관료의 법적 근거는 2018년 6월에 입법화됐습니다. 베니스 위원회 이후로 저희가 이런 입법화를 할 수 있었고 38개의 재판관님이 함께 저희 법원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그 법원에 창설을 하게 되는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법원에 게시하기 전에 다양한 노력들이 사전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재판관들을 선임하는 그 과정 자체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투명하지만 굉장히 또 엄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재판관님은 2019년 4월에 대통령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원은 결국 나중에 2019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법원은 350건의 형사 사건을 심의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소 처리된 350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는 22,000건의 다양한 신청건 또 기소건 그리고 청구건에 대해서 이거를 재판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저희 고등법원, 반부패 고등법원이 어떻게 해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이 신뢰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적어도 법원 차원에 있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의 전체 법원의 심리를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고 있고 모든 당사자들이 실제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해서 모든 상대방들이 우리의 모든 시민들이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법원의 자산을 매년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장님 그리고 다양한 활동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패널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널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두 가지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혹은 정말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마음에 와닿았던 것 혹은 반대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님 먼저 시작을 해보시기. 네, 한 가지. 네, 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다니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처럼 저도 이네스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법을 개정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부정부패를 가능케 하는 그런 법들을 없앰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를 어떤 경우에는 법이나 이런 제도상에 새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과 제도에 이런 부정부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법무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정부패와 어떤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법무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기업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또 기업 파트너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또 기업가들이 좀 더 공정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존엄이라는 단어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부패는 단지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들의 존엄을 뺏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자면 가장 폭력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올레나님께서 또한 국제 전문가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또 법원의 즉 반부패 고등법원의 재판관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셉이라든지 과테말라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국제 전문가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모 이브라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널분들 얘기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변화를 원한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는 진지하게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실제 소유주 등기부 등본 혹은 이 등록부를 개방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지만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제리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제리아에 있어서 부패한 정치인 중에서 재산을 나이제리아에 은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어떤 무슨 도서 국가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나라들이 이 실제 소유주의 내역을 공개하는 그런 등록부를 모두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명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부정부패를 충분히 척결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 또 세제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십억의 달러가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이제 세제 개혁을 계속 안 하고 있다라고 있어서 계속해서 비판을 했었죠. 하지만 어떤 수익을 공유를 하고 하는 것을 내서 이제 미국 분들, 프랑스 분들, 영국 분들이 화를 내고 해서 이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너무 뒤늦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빠르게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지만 정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너무 더디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지만 기업의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기업인들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산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시간만 주어지면 밤새 떠들 수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네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와닿았는지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Were you able to hear that question? 질문 혹시 들으셨나요? 예, 저는 처음 그 발표를 하셨던 분께서
그러니까 제도가 무기화되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제 그 증오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제 제도가 가지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제 갖춰야 될 제도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올해 초에 한국에서 이제 그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에서 그 이제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기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또 시민단체들은 그 전부터 주장했었던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고 그리고 정부도 함께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호응을 해서 오랫동안 제정되지 않았었던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 시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사례로 들었었던 그런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 이제 그 투기라든지 불법 행위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제도가 가지는 역할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Yoon.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다음으로는 이네스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인데요. 민간 부문의 책임성 그리고 민간 부문의 반부패 관련 활동의 참여에 대해서 모 이브라힘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민간 부문과 정부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기업들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는 부패를 저지르기 쉽지 않지만 공기업들은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많은 부정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부정부패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가 우크라이나 사례를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개혁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개혁과 관련해서는 라트비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했던 국가일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투명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도층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의 100만 명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눈앞에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법원이 마련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반부패 활동뿐만 아니라 반부패 법원이 부여받은 그런 임무와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과 관련된 노력을 전 정부 차원에서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레나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 그 패널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 패널 그리고 이전 패널에 대해서 제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저희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금 같은 경우는 절대 그 나라의 은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불법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금융적인 재정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국내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저희가 잘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역할, 이것은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의 시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 파트너들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매우 투명하고 매우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경쟁이 있을 때 여기 경쟁의 순간순간을 모두 다 생중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그런 법원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서로 경쟁적인 어떤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다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법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다 노출이 되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노출하고 생중계하면 아무래도 신뢰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공직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청중불로부터 이네스 보이카님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트비아 의원으로 선출되셨는데 그 전에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고 투명성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사회 활동가였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어려운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다 부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라트비아 정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시민사회와 NGO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합니다. NGO들이 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NGO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패널 분들께 훌륭한 발표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It's a comment. 이 순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신뢰 그리고 존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목표이고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한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었지만 두 개는 국제 협력 그리고 하나의 생태계로서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네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명성은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투명성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투명성만이 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투명성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열린 정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께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국가 행동과 다자적인 노력을 연결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로빈 호데스 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OGP 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빈께서는 델레라 루비오 Steering Committee 이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이셨죠.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BHP 최고 감사 책임자인 팀 로빈슨님 그리고 주세페 부시아 이탈리아 국가 반부패청 청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빈님 시작을 해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선 패널과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OGP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런님과 또 첫 번째 패널에서는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뢰와 관련된 행동이었고 이런 대화의 결과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뢰의 부재, 신뢰의 시민사회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많은 행위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 구축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자적인 포럼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다자적인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로컬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어떻게 확장해서 반부패 관련된 모범 관행으로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까요? 현재 다자주의에 대해 공격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에 걸쳐서 현대적인 정치 체제가 구축이 되었고 문화 제도와 또 다자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만들어졌고 안보 협력, 경제 무역 관련된 협력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모빌리티가 증가하고 이동성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세계 경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이 최근에 10년 동안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다시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무기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외부 효과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부패와 관련된 노력에 있어서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든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주주의를 부흥시키고 또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들, 어떠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다자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생태계가 있어야 할까요? 현재 다양한 여러 다자간 체계가 있습니다. SDG도 있고 UN도 있고 그리고 반부패 관련된 연합도 있고 또 OECD도 있고요. 그리고 OECD는 청렴성과 또 조세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7, G20도 있고 또 OGP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다자적인 포럼이 글로벌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관점을 바꾸어서 어떠한 행위자리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러한 다자적인 포럼을 공격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자적인 여러 대화와 논의의 자항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항들이 이러한 다자적인 그런 메커니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전의 패널에서는 기업들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또 의회의 역할, 또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목소리들을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이용을 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럴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다자적인 플랫폼에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청년 부분,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들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문으로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종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자적인 그리고 다
이해 당사자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델리아님, 팀 로빈스님 그리고 주세페 부시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한 2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델리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그리고 다이해 관계자 세팅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반부패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기회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자적인 관여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좌장님. 그리고 OGP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30년이 지났는데 저희는 다자적인 국제적인 그리고 부문별 포럼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는 다양한 인프라와 그리고 표준과 기준을 이용을 해서 반부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입법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에이전시를 통해서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규칙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부패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패는 계속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국내에서의 부패가 아니라 초국경적인 부패가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부패, 예를 들어서 뇌물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강력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과거에는 부정부패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던 행위자들도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범죄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 반부패 노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인권과 연관을 짓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반부패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부정부패의 피해자가 됩니다. 뇌물의 경우 그리고 여러 부정부패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보면은 CPI에 따르면 거의 50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또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어떤 규칙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어떤 선언을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선순위와 약속과 규정들을 각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자적인 이런 회의에서 발표를 하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이행될 수 있을까요?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방 차원의 이행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이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면책을 없애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그래야만 척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집중해야 되는 분야는 첫 번째로는 민주적인 시민 영역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시민 영역이 보호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탐사 언론인들과 부정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부정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진전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책임성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 데이터와 오픈 예산 그리고 오픈 계약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BO 실질 소유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제 메커니즘의 독립성,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한 접근 방법을 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기술을 이용을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포라가 결국에는 국가 그리고 지방 차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반부패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권과 자유가 충분히 보호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팀 로빈슨 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BHP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BHP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비용, 실제 소유주의 등기부 공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주도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이 이러한 다자적인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서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기업이 정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은 결단력 있는 글로벌한 행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더욱더 내서 필요한 효율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자원, 채광 분야에 있어서 광산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BHP는 세계 최대 광산 업체입니다. 자원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정부패에 척결하는 것이 지금 저희 산업계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행동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전기차 또 구리 동에 대해서 이 매장량이 사실 속해 있는 국가들이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리동과 같은 다양한 자원이 추출이 되고 활용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야말로 행동을 위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부문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여기 광산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이런 실제 소유주의 공개 투명성에 대해서 매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올해 초 광산 업체의 투명성 포럼에서 저희가 참가를 해서 실제 소유주 명단 공개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과 함께 궁극적인 실제 소유주에 대해서 투명성을 더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데 성명서를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등기부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런 투명성을 실사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면죄부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눈 떠보고 지켜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자적인 어떤 이니셔티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민관 차원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다양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해서 중소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또 다양한 광산 업체들이 최근에 투명성 광산 부문 성명서를 발표가 저희 지난주에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광산 부문에 있어서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광산업체 중에 한 3분의 1이 모두 이렇게 투명하게 계약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왜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자 할까요? 또 시민사회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우선은 실제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익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만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기반해서 어떤 부정부패에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을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혜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도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AITI와 같은 투명성 선언 등과 같은 혹은 투명한 계약 등과 같은 다양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구상을 하면서 우리 광산업은 더 이상 부정부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진 않겠다. 이것을 계속 지켜보진 않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신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저희가 실사를 또 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실사 또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을 통해서 실사를 더 잘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신뢰가 낮아지면은 기업에도 타격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영진들, 기업의 지도자들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투명성과 소유 구조 그리고 세금의 투명성 등등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게 공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개혁의 어떤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부문의 역할도 상당히 크죠. 다음으로 주세페 부시아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G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작년에 G20 의장국이셨죠. 그래서 국내의 반부패 노력과 이런 G20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G20 정상들이 채택한 선언문을 보시면은 반부패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G20 정상들은 반부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가지 원칙을 발표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잘 정립된 비전을 발표하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그리고 지능적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달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부패의 과정에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아주 기교가 있는 또 기술을 이용을 한 그런 부패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 있는 그런 부정부패 관련된 지표들이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장치들도 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유럽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또 국제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G20의 약속을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좀 더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서 OGP라던가 하는 다양한 국제적인 포럼 또 파트너십에 함께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이 과정에서 참여적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청렴성과 투명성과 같은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OGP와 같은 이런 포럼과 이런 이니셔티브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의 회복력 및 또 회복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OGP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네, 저희는 멀티 이해 관계자 접근 방법을 도입을 하고 OGP 행동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 회복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계획을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이 전략과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포용적이고 또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GP의 중요한 영역들을 다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 조달의 투명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저희 국가 반부패청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 회복 계획의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좀 더 포용적으로 하기 위해 저희 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오픈 데이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 조달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방형 조달 계약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 의식과 지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을 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델리아님, 이 정부 조달 계약의 공개 등등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이니셔티브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Q&A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통 질문을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정치 지도자들이 취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다 섹터적, 다 분야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분야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분명한 의지를 진정성을 가지고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과 또 시민사회를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고 정책을 함께 수립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안을 마련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시민사회와 또 기업들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특정한 법안이 논의될 때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또 그 법안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중요하죠. 네, 네, 책임자님, 네, 딜리아가 얘기를 한 내용에 있어서 저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화를 위한 좋은 모델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광산업체들이 광산업에서
투명성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맺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더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향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페 청장님, 네, 저도 앞서서 다른 분들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What we have to ask 그리고 일단 우리가 정부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요구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술 도구, 그리고 소통의 도구, 그리고 변화의 도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장치와 수단을 제공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과정에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G20 그리고 다른 다자주의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반부패, 예를 들어서 공공조달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등과 같은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다자적인 이런 행동, G20와도 같은 이런 포럼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아이디어들을 편입을 시킬 수 있을까요? 델리아님, 네, 우리는 이미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G20, G7 또 등등 많은 그런 다자적인 행사들을 가서 보면은 정말 비슷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마 선언, 반부패 리마 선언도 있었죠. 2018년에.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이나 선언, 성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또 논의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실행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고라는 부분,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약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자적인 정상회의라던가 분야별 회의라던가 이런 데서 많은 약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추적을 해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OGP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IRM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ITI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ITI는 정부가 반부패 관련된 약속을 얼만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다자적인 회의체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동료 압박을 이용해서 OECD의 용어죠. 동료 압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서로에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플랫폼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누가 잘 못하고 있는지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를 서로 간에 정부 간에 동료로서 확인을 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책임성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주세피 팀님 혹시 코멘트 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델리아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또 역시 가장 생산적인 것은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투명성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간 부문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민간 부문이 여기에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린 어떤 실제 소유주 등기부 또 등록부를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협력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 제도와 저희 기관이 이 반부패 과정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과정을 열고 그리고 공개를 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개방을 함으로써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의무라면 바로 좀 더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시민 대화는 늘 우리가 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임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규칙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훌륭한 어떤 매트릭스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집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정부와 다양한 시민사회 액터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에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비즈니스 다시 말해 기업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이런 공공부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렉시 소볼레브입니다. 국영기업 포로조로 닷세일의 사장입니다. 모든 후보 사업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서 기뻤고 또 각각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팬데믹 끝난 다음에 저희 여러분 모두 대면으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OGP 10주년을 맞이하여 받아서 특히 기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조로 닷세일이 무슨 뜻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프로조라는 말은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공적 자산을 투명하게 또 모두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매각하고 임대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존엄혁명 이후 저희는 많이 현대화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신뢰 수준이 낮습니다. 오늘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신뢰를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공장을 수십억에 매각하기도 하고 마을 단위의 작은 공간을 임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니프로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의 전자 경매 시스템을 통해 오래된 마을의 상하수도 시스템의 녹슨관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그 매매에서 전체 마을 예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한 명의 어떤 특정 마을의 이장님인 세르헤이 마시루비치가 이 특정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은 물건이 우리 마을에 어떻게든 이롭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과는 매매에 있지 않습니다. 마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신뢰하는 구매자를 찾아야 하는데 가격과 절차가 공정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물론 다른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OGP 초기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또 5년 전에는 저희 프로조로 공공조달 시스템의 동료들이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또 다른 우크라이나 사업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통상부, 예금보증기금,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모든 의원님,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정부부처, 우크라이나의 국립은행, 국가재산기금, 시민사회, 또 국제개발기구, 또 저희 기업의 이사회, 또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투명성기구 우크라이나 본부의 크리스티나 질린스카입니다. 여러분의 정부가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은 도시나 마을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임대하는지 아시나요? 광물, 채굴, 인허가는 누가 받는지, 왜 받는지 아시나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활동가가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우크라이나 본부, 예금보증기금, 경제부 또 국립은행은 같이 고민하여 부실한 은행 또 파산한 은행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장을 공개하여 투명한 공적 매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받은 이 상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OGP 10주년 상은 강력한 국제적 인정으로서 우리의 공적자산 매매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더 많은 공공 분야 및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조로 다세일의 승리는 곧 저희 황금의 삼각형의 승리입니다. 정부, 시민, 기업이 함께 승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우크라이나의 대표 주제로 지난 몇 년간 국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전자 여권을 완전히 합법화한 최초 국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종이 없는 제도로 페이퍼레스 제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저희는 보다 큰 야심이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디아, 프로조로 다세일 등과 같은 것이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우크라이나 본부와 함께 큰 변화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좋은 상을 마련해 주신 OGP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신뢰가 모든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완전한 투명성, 평등한 규칙, 디지털 절차, 또 기업, 시민사회, 정부 간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부정부패가 불필요해지고 더 불편해집니다. 국가가 알아서 효율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장과 신뢰를 창출할 것입니다. 프로조로 다세일처럼요. 모든 후보들에게 축하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이 있기를. Thank you to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러빈 씨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상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OGP 임팩트 상을 수상하신 우크라이나 쪽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세션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그리고 질문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이 된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동료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해시태그 OGP 서밋을 이용을 해서 이 대화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OGP 글로벌 서밋의 나머지 행사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포용적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전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는 폐회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